최고 EBS가 선택한 대한민국 대표 엄마 멘토 조선미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반갑습니다로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중구의 답동이라고 있죠? 예, 제 본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하시고 제가 태어난 곳이고 예, 태어나서 몇 년을 산 곳이라 예, 되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기 참 좋은 날인데 왜 여기 오셨어요? 예,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애랑 조금 떨어져 있을 때가 좀 더 행복하시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제가 예, 오늘은 좀 솔직해지죠. 아침에 이제 출근 아니죠. 여기 오려고 나오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있다가 엄마, 나는 엄마가 좀 전형적인 엄마였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엄마? 무슨 말이야? 전형적인 엄마는 보통 소리 지르고 화내는데 엄마가 너무 소리를 안 지르니? 아니, 할머니 같은 엄마. 근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한 번도 화내시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아이고 그래 이렇게 늘었대요. 뭐라고 하면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 아이고 애썼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까지는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못하는 3번이 있습니다. 맛있는 걸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희 딸 얘기는 엄마가 맛있는 걸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내가 그건 전형적인 게 아니야 그랬어요. 전형적인 엄마인가요? 전형적으로 바라는 엄마죠? 예, 전형적으로. 그래서 야, 나도 그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휘리릭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내려왔는데 딱 내려서 걸어가려는데 막 딴탕탕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지 했는데 이제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양쪽에 이제 아파트니까. 어떤 한 집에서 나는 소리가 이렇게 문을 부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아는데 고3짜리 딸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무슨 외고를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유심히 듣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 집에서 문을 부수나 했더니 좀 이따 엄마가 악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들리진 않는데 뭐 네가 고3인데 하고 비밀번호를 왜?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핸드폰을 많이 해갖고 엄마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걸 딱 들으니까 제가 그렇지, 저게 전형적인 엄마지.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야, 네가 너무 뭘 모르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소리도 지르고 눈도 부라리고 화도 벌컥벌컥 내지만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거 안 하시는 분은 이제 애를 안 키우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저는 애 키우면서 화 안 냈다 이러면은 애를 안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분 물어보면 맞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예. 자,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이 부모 대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라는 건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제 내 아이가 잘 되는 것, 자, 거기에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죠. 이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잘 되고 예, 조금 더 순탄하게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일단 그 자체는 뭐 크게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좀 좋은 걸 먹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좋은 걸 입었으면 좋겠고, 맞나요? 예, 좋은 책을 사줘서 읽게 하고 싶고, 학교도 좀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하면 진짜 좋고, 그렇죠? 나중에 크면은 좀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고 사회에서 좀 인정받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죠?
예, 자,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서 굉장히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냥 몸만 튼튼하게 크면 되나요? 옛날에 이제 기부장이라도 줄때 튼튼하게만 자라도 이제 그건 이제 만 3세까지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네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하면서 예, 평생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신 분들은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쭉 이야기를 진행하는 동안에 제 생각을 같이 따라오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 동의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같이 얘기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동의가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생각을 안 해보신 거군요. 예. 자,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엄마들이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아마 광고 카피 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생각났어요.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라거나 내 아이는 특별하니까. 예, 나는 소중하니까. 이제 이런 광고 카피가 확 엄마들 마음에 와 닿으면서 그래 저 두부를 먹여야 돼. 라든지. 그렇죠? 뭐 두부 있죠? 예, 저 유모차를 태워야 돼. 뭐 좀 저 옷을 입혀야 돼. 이런 거 함께 확 솟구치게 만들잖아요. 그래 너는 참 특별한 존재야.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예. 자,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 이제 한 20년 있으면서 이제 소아정신과 아이들과 부모들을 이제 주로 만났습니다. 뭐 요즘도 일주일에 이제 여러 명씩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감정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키우자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시작된 지 이제 꽤 됐어요. 그 전에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바쁘다고 모른 척 하거나, 나서 키우면 돼. 이렇게 하다가, 아니, 아이는 그러면 안 돼. 소중하게 다뤄야 돼. 알아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제가 생각에 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눈높이, 마음 읽기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꽤 오래전에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이렇게 종업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주문을 받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그다음에 아이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그런 변화된 양육의 트렌드의 물결을 타고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초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어요. 한 10년이 좀 넘어간 것 같아요. 10년쯤 됐으면 그때 5살이었던 애들이 이제 중고생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면서 정말 귀하게 키운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고 행복하고 자신감도 강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사람으로 커나가야 되죠. 근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일을 제가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분명히 귀하게 자존감 높게 자신감 있게 크라고 키웠는데 실상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커나간 아이들이 행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 딸이 작년까지 고등학교 다녔는데 재작년에 고등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가요. 그쵸? 수학여행 갑니다. 수학여행을 이제 3박 4일 갔다 오더니 엄마 나 별명이 생겼어. 무슨 별명? 아주 안 깨끗한 얘기입니다. 쾌변이라는 별명이 생겼대요. 쾌변. 쾌변 뭔지 아시죠? 왜? 그러니 자기 친구들이 자기만 아침마다 쾌변을 했대요. 친구들은 못했대요. 너무 부러워했대요, 아침마다. 그래서 왜? 엄마 너한테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몰랐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집에는 비데가 있는데 거기는 비데가 없어요. 그래서 똥이 안 나온대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싫어해서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근데 얘는 환경의 변화를 못 느끼는 거죠. 쉽게 적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분명히 아이들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설치한 이 비데가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얘네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나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모가 달라졌어요, 부부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젊은 엄마들이 육아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뭐가 힘드세요? 저는 4시간이 없어요. 힘들죠? 다 겪으셨죠? 4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나가지 못해요. 친구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괴로운 건 없죠? 자,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4시간이 없다. 심지어 잠자는 거, 밥 먹는 건 기본이고 세수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잘 안 납니다. 이게 정말 감옥도 이런 과목이 없어요. 독방에서는 그거는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하는 아주 끔찍한 시간들을 다 여러분들 견디셨죠? 예, 자, 힘들어요. 자, 어떻게 견디셨어요? 예, 참는 거 말고 딴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누구한테 맡기기 전에는. 엄마, 우리 애 좀 봐줘. 여보, 당신 얘 좀 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쵸? 예, 그 시기를 견딜 수밖에 없는 게 육아죠. 근데 편안하게 고생을 안 한 젊은 엄마일수록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산후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아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 안에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희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동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들은 너무 귀하게 키우면 안 되겠다. 왜? 군대를 못 가요. 저 군대 못 가요. 진단서 좀 써주세요. 왜? 군대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면서요. 군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 맞죠? 아버님들. 예, 군대는 왜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전쟁을 위한 조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 집에 갈래요. 라든지. 그죠? 저는 총 말고 대포 주세요. 저거 한번 쏴보고 싶어요. 예, 이러면 전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명령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저 상관이 좋거나 싫거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제가 또 들은 기가 막힌 말, 군대는 목욕을 같이 한다면서요. 그래서 자기 못 가겠대요. 샤워를 딴 사람이랑 같이 못 하시겠대요. 참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현상을 보고 그냥 제 아들을 어떻게 키울지 그냥 정했어요. 엄마, 군대도 나름 재밌어. 이런 사람을 키워야겠더라고요. 군대가 힘들긴 한데 재밌는 것도 많어. 그때 힘들었지. 근데 남자분들이 평생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난 군대가 내 인생에서 제일 고통스러웠어. 이거는 제가 잘못 키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결혼하고 나서 엄마 나 결혼 괜히 했어. 애 괜히 낳았어. 죽고 싶어. 이러면 내가 잘못 키운 거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아이와 청소년과 그 다음에 청소년을 막 벗어난 20대들이 이런 문제들로 저희 과를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빠졌다. 우리가 잘해보려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막 키운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키운 아이들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예, 그냥 막 살아도 별로 안 괴롭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고민하다가 그게 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육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초기에는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요즘은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기 동의하고 그게 너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 앞날을 망칠 수도 있고 잘 끌어갈 수도 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동안 우리가 마음 읽기, 정신의 능력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들 마음을 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으로 정해봤습니다. 좀 다른 제3의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아이를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자, 내 아이가 30세가 됐을 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하다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근데 알고 보니까 게임이에요. 예, 어떻게 30살에 어떻게 돼서 행복한 거죠? 예, 좋아하는 일을 하려니까 게임하고 만나봅니다. 여러분들 웃으시는데요. 저희가 정신과에서 제일 보기 힘들고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노인분들이 아들을 끌고 옵니다. 30살.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이놈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뭐 인간 제조기인가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30이 되고 30이 넘었는데 그냥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냥 집에서 밥 먹고 게임하고 그다음에 용돈을 뜯어서 술을 마시고. 근데 결혼한 사람들이 꽤 있죠. 가장인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그야말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자,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것이면 뭔가 이게 되게 훌륭한 게 떠오를 것 같아요. 예, 박태환 같은 수영선수나 김연아 같은 뭐 그런 거 생각하시죠? 예. 근데 한번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진짜 하고 싶니?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랑 해야 되는 거랑 뭐가 더 클까요? 자, 어른은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하나요? 해야 되는 걸 더 많이 하나요? 예. 근데 아이들이 30살 때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만약에 둘 중에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돼요? 맞나요? 예.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걸 하나요? 하고 싶은 걸 하나요? 자, 몇 대 몇으로요? 자, 해야 되는 게 100 중에 몇 프로예요? 40이라는 분은 참 부럽습니다. 자, 그럼 100 중에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딴 용도 하나도 없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몇 프로예요? 20? 10? 30? 40? 네, 40은 안 되죠? 30은 되나요? 나만 좋은 거. 우리 가족과 상관없이 나만 좋아서 하는 거. 제가 어떤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랬더니 애 옷을 사시더라고요. 예, 질르는데 애 걸 질르고 남편 걸 질르셨어요. 아니 하고 싶은 걸 하시라고요. 이걸 하고 싶었어요. 자, 그냥 나만 위한 건 정말 비율이 적죠. 비중이 적습니다. 자, 근데 애는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 나는 하고 싶은 걸 별로 못하고 해야 되는 걸 주로 해. 참 고달퍼.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죠. 자, 근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서 행복하고 보기에도 좋고 건강하게 살자는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그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내가 보기에 참 괜찮은 어른이야. 괜찮은 성인이야. 안철수 씨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예, 웃으시는 거 오히려 동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분은 저보다 훨씬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자,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참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사람. 제가 보니까 아버지한테 건물 물려받아서 세를 받는, 근데 그게 부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편안하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재력이 돼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니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골프를 좋아한다. 하루 종일 골프를 치면 행복할까? 아니면 짬짬이 없는 시간을 쪼개내는 게 재밌을 것 같고, 예, 저한테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냐? 이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허겁지겁 일찍 안 가고 늦게까지 상담하고, 그렇죠? 애들이랑 놀아주는 시간이 빠지면 그 시간에 TV를 보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너무 해야 되는 것들에 좀 짓눌려 있구나 이런 거에 반발이지, 그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살면
대부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성인이 됩니다. 맞나요? 자, 이제 어머니들이 주로 오셨으니까, 자, 내 남편이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참 좋아 보이나요? 자, 우리 친정 엄마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어때요? 예, 아니에요. 그쵸? 마음을 이제 정리하세요. 자, 근데 이제 제가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아이가 크면 하고 싶은 걸 조금씩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게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식 다 성장했는데 행복해 보이세요? 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게 또 우리 존재를 유지하는 힘이 되죠. 예, 자,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가 아니라 해야 될 걸 잘 하게. 근데 잘에다가 이걸 하나 집어넣어요. 기꺼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저는 김연아, 박혜환이 그래서 훌륭한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은 저나 여러분보다 더 힘들게 사나요? 수월하게 사나요? 힘들게 해요. 그 부모님들은 매일 피가 마른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박태환이 이렇게 스타트라인에 서면 제가 나는 쟤처럼도 못하고 쟤네 엄마도 못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쵸? 하실 수 있어요? 심장 터질 것 같아요. 김연아가 이렇게 시합을 할 때 그 가족들 마음은 어떨까요? 예, 혈관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의 엄마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딸을 보고 참 고맙다. 예, 고마웠어요. 예, 뭐 일찍부터 천재성을 드러내거나, 예, 뭐 그냥 경시대회도 한번 안 나가니까 참 감사하다. 그것에 제가 겪은 건 수능입니다. 예, 제 심장을 쪼리는 일은 뭐 수능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들은 어저께 중학교 들어가서 첫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수, 목, 금, 3일, 뭐 그 정도입니다. 예, 제가 엄마로서 겪어야 되는 긴장감은 요 정도. 참 고맙지 않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내 아이가 행복하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오늘은 정말 촘촘하게 따져볼 겁니다. 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성공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자, 사회적으로 남들한테 인정받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자,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키시는 거죠. 공부를 하면 이 두 가지가 다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이게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심플하고 복잡하지 않은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제게 아닌데. 예, 자, 근데 이제 행복을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연구하냐? 우리는 왜 맨날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런 것만 연구해? 사람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행복인데, 근데 행복이 뭐지? 근데 제가 행복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이거라고 했어요. 성공과 인정. 자, 그럼 너는 성공할 것 같니? 그럼 아니요. 왜? 성공한다는 건 그 분야에서 손꼽히는 사람이 되는 거래요. 만약에 이 분야가 1000명이면 그 중에 몇 번째야? 5손가락 아니래요. 그러면 네가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은 1000분의 5네 200분의 1이죠. 예, 그럼 행복하게 되겠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본 환자 중에 하나에는 고3인데 9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예, 어떤 여자애는 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왜냐? 여기에다가 행복의 기준을 두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나요? 1000분의 5가 되어 있으신가요? 예, 다 1000분의 5가 아닙니다. 근데 불행하신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셨어요. 그쵸? 저 아니에요. 그쵸? 네. 자, 그 아이들이 아주 바늘구멍보다도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어른들한테 있어요. 야, 너 이렇게 하고 밥이나 먹고 살겠어? 얘 밥은 다 먹고 삽니다. 밥 못 먹은 심지어 나라에서 줘요. 너 이 정도라면 남들이 무시해. 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가야 될 행복의 문을 아주 바늘구멍보다도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행복을 연구한 아주 대가들의 정의는 다릅니다. 행복은 일단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그냥 그 아이가 5살이 됐든 10살이 됐든 20살이 되든 우리 나이가 되든 노인이 되든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게 1번 정도입니다. 저는 제 삶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아요. 운도 좋은 편이고 제가 힘들지만 의미 있고 재밌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행복감이나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그런 환호와 박수가 할때도 해당하지만 일단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아침에 한 잔 마실 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자주 느끼려고 제가 보니까 향수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향수를 조그만 걸 많이 사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분이 좀 꿀꿀하거나 기분이 좀 더 좋아질 필요가 있을 때 그날의 기분에 맞는 향수를 고릅니다. 그래서 뿌려주는 거죠. 조금 더 사치를 부리면 나한테만 뿌리는 게 아니라 방에도 뿌립니다. 그럼 진짜 좋아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 초에는 여보 나는 이제 차를 매일 갈아타면은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일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그 요일차는 요일 팬트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노란 차, 좀 화창한 날에는 검은 에쿠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제가 그렇게 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불행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근데 향수는 얼마든지 이렇게 조그만 거는 10,000원도 안 돼요. 그런 걸 그러면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이렇게 조그만 미니어처 5개 들은 거 그런 거를 몇 개만 사다 놓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병원에서 밥도 못 먹고 한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꼭 먹는 게 있어요. 천혜향을 먹습니다. 천혜향이 처음에 나왔을 때 3,000원이었어요, 한 개. 근데 이렇게 제가 너무 지쳤는데 나는 저걸 먹을 자격이 있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비싸 못 먹어. 이랬다가 나 오늘 너무 일 많이 했어. 난 저걸 먹을 자격이 있어서 하지만 한 개만 주세요. 한 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너무 수고한 날엔 그걸 저한테 상으로 줍니다. 오늘은 자격이 있어. 근데 그때마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정말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줘요. 자, 그 다음에 불안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경험하는 것. 자, 요 3개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자, 비싼 전복을 맨날 먹는데 남편 때문에 화병이 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엄마랑 아이랑 다툰 그 집은 그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저희 동네 지역에서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딸은 그냥 이렇게 써놓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겉보기에는 그 엄마가 저보다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애가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동안 그런 장면을 연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대학을 보낼지 결정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동요된 적이 없습니다. 자, 2가지를 정했는데 1번 갈 수 있는 대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 마음이 편해지죠? 그 다음에 2번은 좀 욕심을 부린 겁니다. 2번 욕심을 부려서 집에서 다닐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딸한테 그 2가지만 해주면 엄마가 참 고맙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서 그게 아니고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 그쵸? 가주면 참 고맙잖아요?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데를 보낸다. 2번, 지방에서 다니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딸내미가 좀 제가 걱정될 것 같아요. 집에서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끝! 그게 엄마로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을 엄청 높여놨죠. 그래서 작년에 수능을 봤는데 이 2가지를 전부 충족시키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근데 애는 딴 요건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무슨 대학 하고 자기가 몇 개를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한 달을 협상과 타협과 때로는 협박과 끝에 다시 수험생의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긍정적이냐면 정말 고맙다 야. 엄마가 이런 일을 하니까 네가 다양한 경험을 주는구나. 엄마는 작년에는 수험생의 엄마였어. 그 다음에 3월 첫 주부터 3주 동안은 대학생의 엄마였습니다. 3월 마지막 주부터는 재수생의 엄마가 됐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줬습니다. 고마워. 내가 재수생 엄마들 만날 때 저도 해봤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제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놓은 게 아니라 제 생각에 행복의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자, 근데 바보같이 보이세요? 그런 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세요? 그냥 저는 현실에 맞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의지죠.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하는 의지 때문에 여기에 맞게 제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자,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래야만 꼭 행복하다는 건 그것도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자, 이게 행복한 거 맞나요? 네. 싫으시군요, 아직은.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바라는 건 이 아이가 5 내지 10%에 드는 우수한 사람이 돼 있길 바래요. 저도 엄마니까 그 마음 압니다. 근데 5 내지 10%에 든다는 건 90%의 아이들이 여기에 못 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한 200분이 계시다면 여기서 아이와 엄마가 가장 행복하려면 그 중에서 40분만 그렇게 되지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때 나도 불행해지고 아이도 불행해지죠. 이게 왜 그렇게 사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덜 불행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불행해진 애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부층에서 떨어지고 3층에서 떨어지고 약 먹고 손목 긋고 락스 마시고 피존도 마시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다 봤어요. 그 용기가 없으면 집을 나가고 그 용기가 없으면 그냥 손목에 피만 내고 그런 애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니까 근데 그건 어떤 애가 왔을 때 저는 알고 엄마는 몰라요. 왜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하루하루 사는지 엄마는 이것만 보는 거죠. 내 아이가 얼마나 지옥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아이의 행복을 위한 걸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행복은 이런 거야 하고 우리말로 도를 닦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되면 좋아. 안 되면 할 수 없어. 근데 그래도 불행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행복이니까. 자, 그 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래요. 조건이 있어요. 자, 이거를 정말 미국에서 아무나 안 간다는 하버드 대학 있죠. 아무나 안 가나 못 가나. 저희 딸은 그러더라. 엄마 난 초등학교 때 대학은 찍으면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옛날에 김태희 나왔던 하버드 대학의 연인들이가 있죠. 그거 보고 캠퍼스가 예뻐도 저기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갈 수는 있어. 제가 얘기했어요.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갈 수는 있어. 그렇죠? 근데 하버드 대학 가는 게 소원이면 갔다 오면 돼요. 자, 그 하버드대 졸업생들을 몇백 명을 모아서 50년을 추적 연구했습니다. 하버드대 졸업생이면 행복해야 되죠? 근데 50년이 지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보는 엄청난 연구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1번이 이거라는 거예요.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남들보다 훨씬 순탄하게 인생을 시작하겠죠.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행복이 무너지는 게 고통에 부딪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잘 대응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넘어져서 실패한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밝힌 건 1번은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이 이런 거라는 거죠. 교육은 여기에 밀렸습니다. 안정된 결혼생활, 금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뺐습니다. 금주, 적당한 몸무게. 불쾌하실까봐 뺐습니다. 자, 이게 행복의 조건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사람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요거는 엄마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랜트 스터디라는 아까 그 연구가 그랜트 스터디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결정하는 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는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고통을 많이 겪을수록 불행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여기 잠깐 제가 뭐 좀 여쭤보고 혹시 초등학교 아래 아이들을 키우신 어머니? 초등학생 이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아래 유치원. 자, 아침에 아이가 유치원을 갑니다. 유치원 차를 타러 가죠. 엄마가 데려다 줍니다. 가방 누가 들어요? 그냥 가방이 둥둥 떠갑니다. 자, 어머니가 들어다 주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왜 들어주죠? 유치원에서 학습제를 하나 보죠? 유치원에서 매일매일 쇳덩어리를 준비물로 가져가나요? 자, 그 가방이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애가 못 들 정도인가요? 이게 대부분 아닙니다. 자, 왜 들어주죠? 키가 안 클까봐요. 그 농담이시죠?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왜 들어주세요? 엄마 마음이 편하니까. 맞나요? 자, 아이를 위해서인가요? 나를 위해서인가요?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저쪽 방에서 엄마 일로 와봐. 자, 엄마가 달려가나요? 네가 와 이러시나요?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인천 사람들이 좀 그래요. 자, 달려가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왜 가죠? 애가 다리를 못 쓰나요? 그냥 별로 생각 없이 하시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자, 그냥 얘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이가 아침에 밥을 안 먹고 갑니다. 어떻게 하세요? 떠먹여서라도 먹여야 됩니다. 왜냐? 굶고 가면 배고프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요즘 육아에 많은 트렌드가 있어요. 아이를 편하게 해주자. 자, 근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아이가 고통을 덜 느끼게 해주자.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고생스러우면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방을 매면 조금 고생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꼭 고통일까요? 자, 아이가 가방을 매면 내 인생의 진무게 같구나 라든지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엄마는 왜 저 비싼 놀이학교 안 보내고 나를 창피하게 국립 유치원을 보내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매면 어때? 애들이 어떻게 느끼는 것 같아요? 별 느낌이 없거나 약간 뿌듯하거나 이거는 고생은 좀 될지 몰라도 고통스러운 일은 아닌 거죠. 자, 아이가 아침을 하는데 별로 배는 안 고파요. 자, 유치원에 가면 조금 허기 될 수도 있어요. 자, 고통스럽나요? 자, 그럼 선생님 배고파요. 선생님 뭐라 좀 줄 수도 있죠. 자, 아침에 엄마가 얘가 유치원에 가서 허기를 안 느끼게, 그런 고통을 안 겪게 악을 쓰면서 입에다 밥을 쑤셔 넣습니다. 자, 아이 입장에서 뭐가 고통스러울까요? 제가 정말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너는 어떤 게 제일 싫어? 뭐가 제일 힘들어? 그랬을 때
한 끼 굶었을 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을까요? 옷을 얇게 입었을 때요. 여름에 두꺼운 거 입었을 때요. 이렇다고 얘기하는 애는 하나도 없습니다. 100명, 100명 다 엄마가 화낼 때요. 여러분들은 약간의 고생을 피하게 해주려고 엄청난 고통을 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얘를 힘들지 않게 해준다는 게 얘의 고통인지 내 고통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고통을 견디는 능력을 키워주려면 고생을 해봐야 돼요. 그쵸?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그걸 잘 견딜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 고통을 엄마가 자기 맘대로 고생을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내성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애들을 다수 배출하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자, 고통은 약간의 고생과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더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무거운 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여름 땡볕에 집까지 걸어올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 진짜 덥다. 너무 힘들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차도 하나 못 사는구나. 그쵸?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쵸? 요즘 참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 때 힘든 세상이야. 예, 조금 글로벌한 분들은 아, 환경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어린아이들이 좀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현장 학습을 가요. 걔네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신난다. 난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냥 고생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다 해요. 우리가 신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지 아닌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 내 팔자야. 나는 왜 운전기사 딸린 차가 없을까? 예, 그쵸? 라든지 아, 콜택시라도 불러서 타고 가면 좋은데 10만 원은 너무 아까워. 10만 원이 나보다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왔다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근데 저는 아침에 오면서 아, 너무너무 좋아. 왜냐? 가족들과 멀리 떨어지는구나. 제가 이제 집에 있었으면 지금 봐야 되는 건 눈곱 낀 아들 얼굴,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헝그리한 남편의 얼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괜히 엄마, 왜? 여보, 또 뭘? 자, 이렇게 생산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겁니다. 아유, 좋아라. 어머, 저 나뭇잎 좀 봐. 철쭉도 많이도 피었네. 아, 신난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예, 한 40km를 운전하는 게 운전이 뭐 그렇게 쾌적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가방을 딱 매주고 야, 너 가방을 팍 매니까 패션의 완성이다. 원래 가방이 패션의 완성이라면서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네가 와서 얘기해. 엄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러시면 되는데 사소한 고생을 모두 다 피하게 해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실패 내성이 약한 아이들이 다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의 나이를 가만히 있을 때 제가 중요하게 제 책에는 한 20가지 정도의 중요한 원칙들을 뽑아놨는데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적용 다르고 오늘 뭐 시간이 제한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이들한테 실패 내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두어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라. 예, 자, 학교 왜 가요? 애들이 엄마 학교 왜 가? 배우려고. 난 안 배우고 싶어. 친구랑 놀으려고. 그냥 걔네들 집에 온다면 놀아도 돼. 그죠? 자, 여러분들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나요? 아니에요. 자, 어른이 된다는 건 그냥
왜 해야 되는지, 왜 하면 안 되는지 따지지 않고 굉장히 많은 걸 해내야 된다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엄마, 왜 학교에 가야 돼? 한 번 좀 설명해줘. 학교는 네가 가서 많은 걸 배워 어쩌고. 하시던 설명을 한 번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학교는 그냥 가는 거야. 다니는 거야. 다녀야 돼. 별로 물어볼 필요도 없어. 너 밥은 왜 먹어? 그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이건 왜 해야 되냐면 하고 계속 설명하면 아이들은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라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유가 없어 이러면 안 합니다. 자, 군대는 왜 가요? 예, 군대 안 갈 수 있나요? 웬만하면 가야 되죠. 근데 아이가 군대를 왜 꼭 가야 돼? 난 싫어. 군대 같은데. 이럴 때 야, 그냥 가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 잘못 키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네가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든지 이거 아무리 하고 싶다고 네 맘대로 막 게임만 좋아. 게임하고 싶어. 하지 마. 왜? 재밌는데. 뭐라 그래요? 이놈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점점점 아이들은 이런 원칙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가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해. 제 남편이 이럽니다. 왜 내가 꼭 돈 벌어 와야 돼? 확실함이 나시죠? 예. 딸들이 나중에 이러죠. 엄마 나 결혼하기 싫어. 내가 왜 꼭 결혼해서 애 키우고 그래야 돼? 뭐라 그러실 거예요? 하지 마라. 예, 그런 마음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가 자기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혼자서 나이 들어가면 마음이 좋으실까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성인으로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대부분 하고 있는 것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들은 다 이거예요. 그냥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하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자, 한 5, 6살 때부터는 이거를 천천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야, 그냥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호랑이 새끼 절벽에서 떨어뜨린다고 이게 하라면 하지? 그냥 이거 그냥 해야 되는 거야. 너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 몰라도 해야 되는 게 있어. 해! 이렇게 하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방 들어주는 거 엄마 이리 와봐 하면 달려가는 게 요겁니다. 가방을 들어준 건 아이의 손이 대주는 겁니다. 달려가주는 건 발이 대주는 겁니다. 자,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을 픽업해줍니다. 그렇죠? 예, 어떤 학원을 갈지 엄마가 선택해줍니다. 머리가 들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은지 뒤에 선택해줍니다. 머리가 돼주는 겁니다. 어떤 배우자가 좋은지 강하게 개입합니다. 머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를 많이 해주는 게 좋은 엄마라고 우리가 되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좋아요. 애를 위해서 내가 뭔가 참 잘하고 있다는. 근데 문제는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동안에 아이는 자기 머리와 손발이 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결혼하고 살림할 때 편하셨어요? 힘드셨어요? 예, 많이 힘드셨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음식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가 머릿속에 뒤죽박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시에 퇴근이면 4시부터 오늘 저녁에 뭘 해 먹지? 카레라이스. 그래, 카레라이스를 하려면 뭘 해야 되지? 맞아, 가다가 카레를 사야 돼. 그 다음에 감자, 당근. 또 뭐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양파. 집에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어. 가다가 장을 봐야 돼. 그렇지, 장을 봐. 장이 어디 있더라? 그래.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안 그러셨어요? 예, 척척척 하셨나요?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리에 안 쓰던 머리를 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자, 안 쓰던 걸 어느 날 쓰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엄마가 이걸 계속 해주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힘들게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머리와 손발은 내가 쓰는 게 아니야. 내 머리와 손발을 쓰는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누구 일이에요? 네, 엄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 우리 집에 먹을 거 없어. 엄마, 김치 떨어졌어. 해드세요 김치? 예. 저보다 훌륭하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보, 나 어디 가야 돼? 남편이 발휘해줘야 됩니다. 머리, 예, 아주 많은 것들. 옆집에 가서 학습지는 뭐가 좋아요? 유치원 어디가 좋아요? 물어봅니다. 자, 머리, 손발은 아주 일찍부터 훈련시킬수록 훨씬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요거를 잘 쓰는 아이들이 자신감이 가장 높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예, 뭘 만들어도 자기 손으로 촉촉촉 만들고, 예, 어디를 가는데 딴 애들은 다 버스를 한 번도 못 타봤는데 나는 타봤고, 이런 아이들이 가장 자신감이 있겠죠. 제가 어제 이제 아는 선생님이 있었던 초등학교 갔어요. 근데 이렇게 1학년인데 이렇게 교실 앞에 뭐 사진이랑 아이들 그림이 하나씩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어머, 쟤는 그림을 참 잘 그렸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마가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촉 보면 알아? 촉 보면 알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중에서 몇 개나 지가 그래서 없어요. 자, 그럼 내가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한마디로 칭찬 드리려고 그려서 보내준 거 선생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세요. 사실은 그 엄마들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걸 붙여놓아도 칭찬은 자기가 그려온 애를 해준대요. 보면 안 돼요. 예. 손이 되어줬는데 그 결과가 아이한테 좋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자라서 학교에 들어갈 혹은 막 들어간 아이들을 키우신다면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제가 제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실패를 잘 견디는 영혼의 힘이 강한 아이의 한 70%는 계십니다. 예,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게 행복의 관건이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잘 대접해줘서 귀하게 키우는 게 아니고 어떤 게 행복이라는 걸 엄마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자기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게 해주고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내야 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키워주는 거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의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런데 좀 아쉽죠? 네. 우리가 뒤에 시간을 또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거 너무 좋은데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Q&A를 이제부터 우리 교수님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 앉아 계신 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으시죠? 그래서 시간을 봐서 2분 혹은 3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 오늘 그 아버지들 되게 많이 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저도 요새 고민입니다. 아빠들이 캠핑도 많이 들어가고 방송에서도 아빠 어디가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께 이제 드릴 첫 번째 저희 질문은 아빠들이 뭔가 육아에 참여하고 싶고 아이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한 5분, 10분 놀아주고 나면 더 이상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면 나에게 좀 좋은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마 6월달에 방송할 텐데 다큐프라임에서 EBS에서 이제 파더쇼크라는 방송을 할 텐데요. 거기서 이제 아빠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들이 양육에 정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근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 양육에 참여하는 1번 첫 단추는 아내와 잘 지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양육을 하시려면 아이 엄마를 거치지 않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이를 내가 이렇게 놀아줄 때 옆에서 뭐라 그러죠? 아 여보 그렇게 하지 마. 아니 이렇게 해. 이렇게 하죠. 사이가 안 좋을수록 분위기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아이를 키우느라고 집안일 하느라고 많이 힘들구나 라는 거를 인정해 주시고 관계가 좋으면 엄마가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아빠한테 훨씬 더 우호적으로 대해줍니다. 여자끼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은 5분밖에 못 놀아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빠가 엄마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못해요. 중요한 건 겁니다. 왜 아빠들은 10분밖에 못 놀아줘? 그 다음에 애를 울려? 놀아준다면서 왜 찝쩍거려? 왜 게임을 하면 꼭 지가 이겨야 돼? 자,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남자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건 남자 보고 여자가 되라는 거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아빠만의 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그거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한 가지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그 와이프한테 애기 낳고 부탁받은 게 그 친구 같은 아빠가 프렌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받았었는데 사실 어렵더라고요. 하도 친구 많이. 같은 아빠가 어떤 아빠예요? 뭔가 그러니까 뭔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아이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뭔가 이렇게 권위적인 느낌이 덜한 아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친구가 다정하게 설명해줬는데 애가 끝까지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를. 아빠는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친구는 친하게 재밌게 놀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아이한테 야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거는 못하죠? 친구는 친구한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아빠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는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빠는 아빠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적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물론 요거보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십니다. 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시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아빠가 힘이 없는 집 아이들이 나중에 비행을 훨씬 더 많이 저지르더라고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이놈 하지 마! 한 애들은 어디 정도 가다가 멈춥니다. 그 역할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네 교무실 가서 컴퓨터의 중요한 부품들 전부 다 훔쳤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애는 멀쩡해요. 엄마는 뭐 특별히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비행은 없어요. 근데 아빠가 외항선 선장님이래요. 거의 1년 내내 없으시죠. 그래서 왜 그랬어? 했더니 갖고 싶어서. 근데 훔치는데 돈이 없어서. 특별히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경계가 없구나. 그게 아빠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육아 고충을 잘 알아주시고 아이하고는 놀 수 있을 만큼만 놀아주시고 자 남편이 이렇게 좀 어떠겠어요? 당신 힘들지? 고생이지? 힘들겠다 하고 아이랑 잠깐 놀아줍니다. 그리고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남편이자 아빠로서 어때요? 괜찮나요? 목욕도 시켜줘야 되나요? 자, 목욕은 시켜줬는데 한 대 때립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그게 맞아서가 아니라 남자들은 그럴 때 하는 반응들이 여자들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그냥 남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남자가 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아이가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공포스러워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맞지만 나랑 똑같이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좋은 아빠가 돼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지 마시고 이 아이 나이에 맞게 훈육을 너무 강압적이지만 않게 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질문 한번 받아볼 텐데 손 번쩍 들어주시면 1번으로 드셨습니다.
아이가 27개월 때인데요. 어린이집을 보낸 지 한 2, 3개월 됐는데 자꾸 물어서 친구를 물어가지고 피나게 하고 그래서 그 집 어머님한테 지금 사과를 드린 적이 몇 번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집에서는 왜 그러는지를 잘 몰라서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보통 정상적으로 만 2, 3세까지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밀어보고 때려보고 이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발이 있으니까 좀 차보고. 근데 이제 그 행동이 제어가 되려면 내가 때리면 아프구나, 물면 아프구나 하는 것이나 혹은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학습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아이들과 어른이 촘촘하게 관리하지 않는 상황에 있기에는 너무 아이가 어린 겁니다. 이게 무슨 특별히 스트레스가 더 있거나 미래에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아이는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키우려면 엄마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거의 밀착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아이가 밀착 방어가 되는데 어린이집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지 우리 하시나요? 집에서 누가 와서 봐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은 아이가 충분히 클 때까지는 그런 행동을 보일 거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얘 옆에 졸졸졸 따라다녀야 됩니다. 예, 금방까지 집단 활동을 하기에 준비가 덜 되어 있을 만큼 어리다는 거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받았으니까 저쪽 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안경 끼신 우리 선생님. 네. 저희 딸이 6살인데요. 14개월부터 이제 영어 정당 놀이방 다니고 지금은 이제 일반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개입을 하면 이제 부모 싸움이 돼가지고 안 좋을 것 같아서 친구들끼리 싸울 때는 너희들끼리 처리해라. 그리고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맞을 경우에는 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애가 3월달까지는 괜찮은데 4월달에 아이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막 집에 와서 짜증도 내고 밤에 잘 때 악몽을 꾸는지 막 짜증을 내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자더라고요. 근데 4월 마지막 주에 아이가 유치원 가기 싫다고,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유치원 가기 싫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누가 때린대요, 자기를. 근데 그런 얘기 왜 얘기를 안 했냐고 했더니 자기 보고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애한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친구랑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난감하고, 또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애 안입장에다가 아이가 참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문구만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서늘한 아이가 민지를 때렸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그게 3월부터 계속 그랬는데 자기가 자꾸 그 선생님이 못하도록 제지를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근데 걔랑 친하게 지내면서 계속 충돌이 있으면서 자꾸 맞고 상처 받고 이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일단 그 친구가 때리면 나는 때리는 친구랑 놀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처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네, 대처를 잘 못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질문하셔서 이렇게 대답했고요. 야, 너희끼리 해결할 수 없는 나이예요. 언제까지? 한 1, 2, 3학년? 예, 한 2학년짜리가 누가 계속 때리면 혼자 해결할 수 있나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나이든지 아이가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느낄 만한 일들은 일단 엄마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얘기해줘. 하는 거는 계속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죠? 엄마가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싫어하죠. 엄마가 학교를 쫓아갈까봐.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엄마한테는 알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엄마한테 말해줘.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너희끼리 해결은 훨씬 더 큰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른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근데 제가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저희 딸이 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계속 때린대요. 그리고 집에 오면 맨날 걔 얘기를 해요. 엄마 걔가 내 사탕 뺏어 먹었다. 엄마 걔가 뭐 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럼 걔가 다른 애들도 많이 괴롭히나요? 그랬더니 뭐 좀 그렇긴 한데요. 두 애가 좀 비슷해서 더 많이 부딪혀요. 자, 걔가 우리 애를 때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싸운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몰랐는데 우리 딸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걱정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일방적이라고 그러던가요? 선생님이 얘가 얘를 때리는 게 일방적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안 때린대요. 내 아이는 걔를 때리거나 뭔가 걔가 기분 나쁠 말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부딪힌다는 거는 사실은 서로거든요. 서로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저희 아이 유치원 선생님 얘기도 걔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기도 하는데 저희 딸이 성향이 비슷하니까 훨씬 더 많이 부딪힌다 그랬어요. 왜냐면 애들이 되게 많은데 얘도 5대, 얘도 5대 이렇게 때리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너 참 오늘 안 맞았지? 아직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이렇게 하고 어떤 애는 좀 더 부딪히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비슷한 것들끼리 싸우는구나. 그러면 우리 애가 와서 엄마 걔가 날 괴롭혀. 걔는 집에 와서 그러겠죠. 엄마 우리 애가 날 괴롭혀. 이렇게 했죠. 그럼 그 엄마도 이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때린 건 기억 못하고 맞은 것만 기억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정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 왜냐면은 늘 내 마음속에는 우리 애가 피해자거든요. 근데 내 아이를 피해자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어머니들이 내 아이가 맞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때릴까봐는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학교에 가면요, 맞는 애보다 때리는 애가 부적응이 훨씬 더 심합니다. 맞는 애는 선생님이 그래도 보호해주고 친구들이 편들어줍니다. 때리는 애는 금방 반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고 가장 안 놀아주는 애가 돼요. 맞나요? 그냥 때리면 속은 상하지만 맞으면 때리면 엄청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황을 분명히 알아보시고요. 아이는 엄마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하고 말을 하게 한 다음에 속상하겠다 하고 선생님한테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아이가 근데 계속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좀 선생님이 특별히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고 그래도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유치원은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학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보낼 때를 대비해서 이 상황들을 이번 일을 어머니가 잘 해결하고 겪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아이의 또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본다 생각하시고 아이한테도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지역은 했으니까 이쪽 라인에서 맨 뒤에 손 찌금 먼저 들어주시고 계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어머님하고 반대 입장이에요. 때리는군요. 아이가 43개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어머니들이시니까요. 차분히 말씀하시면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개월인데
어린이집을 가정 어린이집을 19개월 때 보내다가 이제 큰 데로 옮겼어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랑 엄청 많이 부딪히고 맨날 이렇게 아이들을 미치고 때리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 때문인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 환경을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건지 그게 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맞을 때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또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부딪히니까 선생님이 항상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신대요. 그래서 아이가 맨날 아침마다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맨날 거기 앉아서 아기를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 전에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 항상 부딪히니까 지금 많이 좀 혼란스럽거든요. 대처할 방법도 그렇고. 예, 되게 속상하시겠어요. 예, 애를 내보내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를 대하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아지죠. 그때마다 이제 많이 마음이 상하실 텐데, 일단 선생님이 특별히 뭐 편견이 없으시다면 아마 비율적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애들은 이렇게 굉장히 서로 많이 몸을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이제 문제 삼거나 이럴 수는 없고, 눈에 띄게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아이들이 제재를 많이 당하죠. 근데 그전 어린이집에서 안 그러다가 이번에 그랬다면 안 그런 거 맞나요, 어머니? 그전 어린이집에서 예, 그런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물어봤는데 원래 좀 활동량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원체 아이를 처음부터 그렇게 부딪힌 걸 보고 인식을 해서 저희 아이만들도 그렇게 보이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인원이 기존에는 7명이었는데 5세로 넘어가면서 18명으로 늘었거든요. 선생님 한 명에.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은 건지. 제가 이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생을 참 많이 만나는 편인데요. 그냥 아이들하고 이렇게 왜 여러 시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편견을 갖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 애들 행동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사실은 이놈이 훨씬 더 많이 때리는데 제가 더 예쁘니까 뭐 제가 때리는 거 같고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는 그게 많이 띄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행동의 통제가 필요할 때 한 학급에 몇 명이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5명이 넘어가면 선생님이 걔를 이렇게 조금 더 밀착해서 볼 수가 없어요. 아주 많은 시간들을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지시를 따르거나 말에다가 반응하면서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7명이 가서 야 하지마 선생님이 이럴 수 있는데 15명이 넘어가면 야 하지마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원수가 확 늘어난 게 굉장히 큰 요인일 것 같고, 지금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좀 다시 인원수가 적은 대로 바꿔주는 게 아이한테는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지금 계속 나올 것 같아서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손을 들고 계셨던데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일란성 남자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근데 큰애는 그런 성향이 없는데 작은애는 이게 좀 장난기가 많아요, 선생님. 그래서 어저께도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친구랑 자꾸 장난을 친대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지시를 하고 애를 훈육을 하면은 얘 특성이 그거를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교실에도 영화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교실에 들어오지 마 그랬는데, 보통 애들 같으면은 서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는데 얘는 또 문고리를 잡고 혼자서 잘 놀더래요, 선생님. 그래서 이걸 너무 장난으로 받아들이니까 선생님 그걸 어떻게 얘를 이렇게 잡아서, 그리고 둘째 큰 애는 안 그러는데 작은 애가 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장난감을 정리를 하다가도 옆에 친구가 도와줄게 하고 왔는데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 여자아이를 저리 가 그러면서 밀치면서 이 힘이 워낙 또 세요. 그래서 주먹으로 걔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을 보시기에는 그런 행동들이 보이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집에서 잡아줘야 되는지. 몇 살인가요? 이제 6살이요. 예. 집에서 혹시 어머니가 야단치다 웃지 않으세요? 저는 안 웃어요. 아빠는요? 아빠도 웃는 편은 아니에요. 아니, 웃는다기보다 얘를 혼내려고 했다가도 하는 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거나 혹은 엉뚱해서 좀 어이가 없을 때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을 때는 그냥 피식거리고 웃을 때도 몇 번 있는데 예. 집에서는 부모님이 혼내는 걸 얘가 진지하게 듣고 있나요? 그냥 얘기할 때는 잘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화가 나는 목소리가 아주 그냥 냉정해져요. 냉소적으로. 그래서 그럴 때는 애가 들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아이는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하면 피할 수 있었던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고 막 하면 야단치다가 중간에 웃으시면 아이는 야단칠 때 이렇게 장난치고 이러면 그 야단 맞는 걸 피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아이한테는 그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은 그렇게 냉소적으로 얘기는 안 하시나 보죠. 네, 장난치면 장난치지 마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는 행동이 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선생님이 이제 단호하게 엄격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기질이나 주의력 결핍 때문에 활동량이 크고 행동 반경도 넓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확 치고 그다음에 지시에 잘 안 따르고 이런 문제들이 아이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커가면서 또래에 비해서도 이런 행동이 좀 자주 드러나고 그게 잘 통제가 안 되면 학교 확인을 한번 좀 제대로 평가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반복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통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모았다가 한꺼번에 화를 내거나 아까 한 걸 지금 혼을 내거나 이런 거는 효과가 없고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해야 돼요. 하지마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마 하고 그걸 치워버리거나 그만해 하고 잡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제 조금 더 아이가 말을 잘 듣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사님께서 이번에 강연의 주제로 영혼이 강한 아이를 키우는 방법들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먼저 영혼이 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영혼이 강해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다 갖고 계시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혼이 없다든지 마음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 영혼이나 내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아이가 들어가 있는 분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속상하면 내가 먼저 눈물이 왈칵 난다든지 애가 뭘 잘하면 내가 애보다 더 기쁘다든지 이게 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그런 엄마들이 얼핏 보기엔 참 다정하고 좋은 엄마 같은데 아이를 성장시키는 데는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이 강한 엄마는 내 가운데 내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 내가. 그러니까 얘 성공이나 실패는 얘 거고 내 성공이나 실패는 내 거고 얘가 잘 못하면 좀 도와줄 자세를 취하고 얘가 잘하면 옆에서 기뻐해줘야지 얘가 실패하면 내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암울해지고 우울해지거나 얘가 성공하면 내가 빛나는 것 같거나 이러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딸아이 수능을 겪고 나니까 수능 끝나고 우울증 걸렸던 엄마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애가 재수는 하지만 고3이 끝나서 참 좋아요. 그리고 언제 좋았냐면 주민등록증 나올 때 참 좋았어요.
이제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구나. 그냥 엄마는 옆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되니까 돈만 못 벌고 딴 건 다 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대학을 가는 거나 안 가는 거나 이제 네가 선택해도 되고, 예, 어떤 일을 하거나 그것도 네가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딴 집은 이제 이렇게 머리에다가 끈 매고 누워 계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저 같은 엄마는 영혼이 강한 엄마고 그분은 영혼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중심에 아이를 넣어두면 애 영혼을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하나로 둘이 쓰니까 애가 영혼이 강해지겠어요? 안 강해지겠어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삶은 네 거고 네 미래도 네 거야. 엄마는 옆에서 좀 도와주거나 격려해줄 수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널 위로해줄 수 있어. 이렇게. 근데 그건 엄마가 내 영혼이 따로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애가 잘못되면 먼저 울고 잘 되면 먼저 기뻐하면은 그거는 옆에 있으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자, 애들이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나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중요한 걸.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엄청나게 억압합니다. 네, 그 다음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자유롭게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라 기대에 맞추면 허덕허덕 하다가 그 기대에 못 맞춰서 20대 이미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배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딸이 다시 재수를 하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를 내가 빛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웃기지 마. 엄마는 그냥 빛나. 너랑 아무 상관없어. 너가 엄마를 뭘 빛내주니? 그냥 반딧불? 예. 그냥 저는 아이가 저를 빛내주는 존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 그냥 네가 뭘 해서 이루면 너가 빛나면 돼. 그리고 네가 빛날 때는 사실은 엄마는 별로 필요 없단다? 그쵸? 자기가 기쁘고 행복한데. 네가 힘들 때 그때 엄마한테 오면 돼. 그때 위로는 해줄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제 너가 네 빛을 만드는 거고. 엄마는 이미 엄청 빛나는데. 예, 그래서 내 중심에 나를 두고 아이를 빼놨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애를 빼놓고 남편을 뺐을 때에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은 아무리 잘해도 아이는 그런 실패 내성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긴 한데 서랍 밑바닥이나 싱크대 한 구석에 처박아 놓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강의를 해주신 김선욱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여기 지금 이런 기운들이 정말 모두가 다 한번 새롭게 뭔가 거듭나는 느낌이랄까? 예, 그런 감동들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